네, 안녕하십니까. 장중일기 시간입니다. 오늘 6월 5일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종목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좋았기 때문에 양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나 2차전지 그리고 이 포항 앞바다 관련된 이슈에서 멀어진 종목들은 상당히 어려운 하루가 됐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종목들, 그 첫 번째 넥스틸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넥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뜨거웠냐?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상한가를 말았고요. 일단 이 넥스틸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미국 석유협회 인증, 유정관, 송유관 제조하고 수출하고 그러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갈등에 의해 가지고 아무래도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이때까지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보면은 윗골이 좀 강하게 빼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에서 좀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좀 강하게 보였었던 종목이에요. 한마디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그런 이슈들과 더해서 가장 큰 태풍의 눈이죠. 자, 이 내용. 한국 방문한 아브레우 박사 영일만 유전 경제성이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이 넥스틸이라는 종목을 상당히 주목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간단하게 이 포항 앞바다 개발이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설프게 예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포항 앞바다가 개발될지 안 될지 여부를 떠나서 이 넥스틸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상한가 말았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고무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 랠리를 좀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주가를 좀 방해할 수 있는, 주가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저항 요소가, 저항의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 해당 종목의 주가 급등을 방해할 저항 요소가 없다라는 것은, 저항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살펴볼 포인트죠. 하지만 오늘같이 이 테마성 짙게 상한가를 친 종목들의 특징, 알고 가야 될 특징, 이 엄청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좀 실었던 이 거래량, 이 거래 대금의 주축 세력이 누구냐라는 거죠. 자, 일단은 외인, 기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의 움직임, 세력의 매수세는 적었습니다. 오히려 다들 팔았어요. 다들 팔았는데 누가 주구장창 샀다? 포항 앞바다 개발된다라는 이슈로 개인들만, 개미들만 주구장창 담았습니다. 시총이 2,400억 정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닌데 오늘 하루 동안만 개인이 얼마를 샀냐? 86억을 샀습니다. 86억을. 100억 가까이 담았어요. 개인이. 2천억짜리 종목을. 자, 포항 앞바다 개발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을 텐데,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뭘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 이 넥스틸이라는 종목 굉장히 과열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넥스틸이라는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돌아오는 금요일장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익 실현을 하고서 또다시 재공략을 하더라도 금요일날 아침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기사 보여드렸던 이 아브레우 박사가 금요일날 뭐 하겠다, 조금 더 구체적인 브리핑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넥스틸에 가지는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특히나 이 아브레우 박사의 기자회견을 앞두고까진, 그 직전까지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슈 하나에 따라서 등락이 엄청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하자? 차익 실현을 하자. 그리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금요일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그날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P소프트라는 종목 볼게요. SP소프트. 자, SP소프트. 이 종목은 또 뭐 하는 종목입니까? 이 종목은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늘 하루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25% 거의 상한가까지 말았던 종목입니다. 일단 뭐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라이센스 1위 기업이죠. 국내 점유율을 70% 정도는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코파일럿 공동 세미나 개최 소식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뜨겁게 달아올랐던 종목입니다. 자, 기사 한번 몇 개 살펴보면은 이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뭐 공동 세미나 개최된다라는 내용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런 기사가 떴을 때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넥스트라는 종목을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럴 때 누가 산다? 외인은 팔잖아요. 결국 개인이 다 사는 거예요. 개인이 다 사면서 올라가는 종목이다. 그런데 이 SP소프트는 지금 시점에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보다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더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죠. 바닥 찍고 올라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자 보세요. 앞에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저항 요소가, 저항의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강한 뉴스가 나와줘야 돼요. 지금 뭐 수급적인 여건도 좋지 않아, 기술적으로도 좋지 않아, 그리고 오늘 뜨겁게 나왔던 재료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격을 다 빼버리는 모습 보여줬죠. 한마디로 상승에 대한 탄력이 현 시점에서는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내가 SP소프트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차익 실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미 상승했던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던 부분들을 모두 반납하고 나서 그때 가서 정리하기보다는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서 다시 관심 있게 살펴보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자, 에코프로머티리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성장세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2차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좋았어요. 그 흐름을 탄 탓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기관은 매수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눈에 보이죠? 기본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면 이러한 좀 시그널, 사인들이라도 봐야 돼요. 일단은 2차전지의 에코프로머티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곤 있어요. 근데 바닥 찍고서 앞에 저항 매물대도 어때요?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코프로머티는 계속적으로 가져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유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잖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기관의 매수세까지 들어온다. 계속적으로 가져갈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재료까지 한번 살펴보면은 겹포대 뜨는 2차전지주 하면서 뭐 나오죠. 금리 인하 기대감 거기다 더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증가한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됐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딱 들었을 때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특히나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 관련된 이슈는 다들 또 시장의 경험이 있으셔서 알겠지만 아주 다이나믹한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판단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이때까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과다 낙폭 후에는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거기를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좀 나왔다라고 판단해야지 아주 계속적으로 우상향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기관의 수급이 끊임없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두고 봤을 때 에코프로머티 역시나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동양철관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넥스틸이라는 종목하고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뭐 말도 안 되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장중일기 시간마다 꼭 한 번씩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동양철관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포항 앞바다 개발 관련된 이슈로 떠오른 건데, 이 종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래량은 엄청나게 터져주는데,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지금 시점에서 직전 저점인 뭐 700원 단에서 100%가 넘게 올라간 종목인데, 100%를 넘었죠.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인데,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기는 좀 부담감이 있죠. 부담감이 있는 종목인데, 자, 재료 한번 봐볼게요.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동해석유주 관련해가지고 등락이 엇갈린다 라는 내용들도 나와주는데, 가장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 싶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붙어줬다라는 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뭐 저항이라는 말을 써기가 어렵죠.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좀 소외받아 있던 종목이 지금 이제 뭐 크게 상한가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당장 공략하자라는 말보다는 역시나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어제도 똑같은 코멘트를 해드렸었는데, 이 동양철관 내가 만약 보유하고 있다, 보유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나 어떤 점을 그 전날 상한가 치기 그 전날에 시가를 기점으로 좀 넉넉하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한가 랠리가 계속적으로 3연상, 4연상 갔던 종목들은요, 빠질 때도 정말 다이나믹하게 빠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그 전날의 시가를 기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상한가 가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은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베이직, 가장 기본으로 놓고서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또 한번 본다라고 하면 DI라는 종목이에요. 자, DI라는 종목인데, 3전에 이제 D램, 낸드 패키지, 법인 테스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역시나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YC라는 종목을 공략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역시나 결국은 음봉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가에서 이제 12%나 갭상승하고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러고 나서 상당한 상승세 보이고 결국은 올렸던 부분들 다 빼고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HBM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특히나 시세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DI라는 종목도 그래요. 상승에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상승에 끼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역시나 지금 반도체 관련된 테마의 열기가 좀 많이 식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어요. 개인이 오늘도 이제 뭐 90억, 거의 이제 100억 가까이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외국인 수급은 다 빠져나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이 DI의 상승 동력은 역시나 잃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어요. 잃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새롭게 이 종목에 좀 주가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재료가 다시 시장에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이 고점을 뚫고 돌파가 또 가능한 자리에 있다라는 점들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크게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을 볼게요. 자, 흥구석유라는 종목입니다. 흥구석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동양철관이라든지 다른 종목들하고 좀 비슷하게 포항 앞바다, 포항 앞바다 관련된 석유 관련주로 들썩들썩 했던 종목입니다. 들썩들썩 했던 종목인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원유 가격과도 좀 관련이 좀 높은 종목입니다. 원유 가격이 지금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지금 포항 앞바다 관련된 이슈들은 좀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좀 소외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흥구석유라는 종목의 좀 움직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땠어요? 상한가 찍고 뭐 갭상승하고 또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다가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전날의 시가 밑으로 빠져버렸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손절을 날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흥구석유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시총이 뭐 2천억이 조금 넘어가는 종목인데 전체적으로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다. 테마성이 짙다라고 하면은 금요일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봐야 돼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하락세다라고 했을 때는 테마주들이 다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갖춘 재료까지 있죠. 기자회견 발표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 가지고 좀 갖춘 재료도 있기 때문에 흥구석유는 마찬가지로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진전기. 일진전기 보고 있으면 좀 속상해요. 전선 관련주들 구리값이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죠. 유가도 빠지고 있다 보니까 구리값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구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전선주들 그리고 또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뭐 2달에 걸쳐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결국은 좀 시장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꺾이는 와중에서도 개인은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좀 이어갔거든요. 다만 심리적인 저항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21선 아래로까지 빠졌다 보니까 지금 일진전기라는 종목은 지금 하락세로 들어섰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구리 가격 관련된 이슈들이 결코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일진전기 지금 상승세가 꺾였다 라고 판단하고 보유자분들도 오히려 좀 재빠르게 발빠르게 정리하는 사인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SK 이터닉스. 자, 이 종목도 신규 상장되고서 좀 시장에 관심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계속적으로 많았었는데 오늘 시장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종목입니까?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수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우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시장 반도체나 2차전지 그리고 포항 앞바다 개발 관련된 이슈를 가진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좀 곡설이 나는 하루였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난이도가 높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만 올라갔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SK 이터닉스도 비슷한 이유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최근 들어서 뭐 거래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긴 한데 계속적으로 웨이나우 기관은 팔자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꺾였다.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누그러들었다라고 좀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21 이평선 아래까지도 좀 빠졌죠. 빠졌다 보니까 보유자분들도 너무 좀 고집 부리고 너무 좀 올라갈 거야 희망에 찬 생각만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살짝 상승에 대한 여지가 꺾여 있다라는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상황이 마냥 어렵습니다. 마냥 쉽지만은 않은데 어려운 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결국 자금이 몰리는 곳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러한 좀 매매 효과가 좀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시초가에 공략하는 부분이죠. 그날 있었던 이슈들을 보고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이 하시면서 좀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채널 통해 가지고 매일 오전 9시 이전에 시초가 공략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장중일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